자,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그 보충용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량은 무엇일까?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원자 자체가 너무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들 간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실제 질량을 이용하면 너무 작은 값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짜 질량, 즉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질량을 만든 게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자량이 있습니다. 자, 원자량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자량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기준은 말 그대로 탄소입니다. 그냥 단순한 탄소가 아니라 질량수 12짜리인 탄소를 무엇이라? 12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12라고 시작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원자량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원자량에는 뭐냐 그러면 그 외에 탄소를 10이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입니다. 상대적 비교값이다. 상대적 비교값이기 때문에 얘에게는 무엇이 없다? 아하,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에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 얼마입니까? 12g 하면 틀린 겁니다. 10입니다. 12.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했다. 그러면 어떤 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까? 실제 탄소 하나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탄소 하나의 실제 질량과 그 다음에 수소 하나의 실제 질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대략 12대 1이더라는 이거죠. 그러면 얘를 10이라고 나왔을 때 수소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탄소 대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얘는 3대 4라는 거야. 원자 하나의 질량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얘가 10이라고 놓으면 얘가 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가 1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탄소 대 질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대 7입니다. 6대 7. 6대 7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얘가 12대 14. 즉 하나의 원자 하나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값을 정한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탄소, 질량수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정한 값이 바로 원자량입니다. 이거 외에도 깊이 들어가면 2단원에서는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위원소를 우리가 배웠죠? 동위원소에 대해서 그 비율까지도 공급해 주는 것이 평균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원자량 말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있습니다. 분자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분자량은 너무 쉽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바로 원자량의 합이다. 원자량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합시다. 메테인, 탄소가 그 다음에 수소가 있는 이런 문제죠. 그럼 얘의 원자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플러스 4개의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되는 거니까 아까 탄소가 얼마라고 그랬죠? 원자량이 12라고 그랬죠? 그렇죠? 12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소는 얼마? 1. 합치니까 얼마예요? 16이 되죠. 이런 식으로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을 구한 것이 바로 분자량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보면 이온식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온식량. 이온식량은 뭘까요? 아, 이온식의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는 많은 입자들 중에서 전자의 질량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속한 그룹이 뭐야? 렙톤이죠. 그래서 경입자,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자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전자의 질량을 무시해서 구하는 것이 이온식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트륨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실제로 둘 중에 누가 더 무겁다? 나트륨 원자가 더 무겁죠. 왜?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자고요?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을 질량을 같다라고, 비슷하다, 같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염화이온도 있어요. 그렇죠? 염소가 있는데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그 염화이온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누가 더 무겁습니까? 실제로는 누가? 염화이온이 더 무겁죠. 왜? 전자를 하나를 더 얻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같다라고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온식량은 원자량, 즉 원자량의 합이든 원자량이든 같은 것으로서, 즉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실험식량입니다. 네 번째는 실험식량입니다. 실험식량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실험식이 뭐였죠?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것이 실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식을 써서 그 원자량을 합을 구하면 실험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식의 원자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식의 원자량의 합이다. 원자량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C2H4, 에텐이란 물질이 있죠. 자, 이 에텐의 물질을 실험식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걸 28 하면 안 됩니다. 28은 뭔데요? 탄소가 2개 있고 수소가 4개 있으니까 합치면 24에다가 4니까 28. 이건 뭐예요?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럼 실험식량은 뭡니까? 이걸 약분해야겠죠. 가장 간단한 식을 쓰면 2대 4니까 1대 2.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험식량은 C, 그 다음에 EH 해서 얼마? 14가 답입니다. 그래서 실험식량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학생들이 약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분자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식량 크게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실험식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 모든 것을 화학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자량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의 비교값. 다시 말하면 저 원자량 하나가 실제 원자 하나의 질량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화학식량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이 화학식량을 가지고 어떤 원자들이 너무너무 작은 이 원자들을 모았을 때 묶음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묶음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몰이라고 합니다. 몰이 뭐라고요? 묶음 단위다. 묶음 단위. 묶음 단위를 했을 때 얼마를 모아야 몰이란 단위를 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원자는 너무너무 작아요. 이 작은 입자들을 얼마나 모아야 하나의 묶음의 기준이 될까? 과학자들은 많이 고민을 했을 때인데 그 고민을 얘가 해결해 줬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1몰의 개념입니다. 1몰만 정확히 알아도 몰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몰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다른 얘기들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학식량의 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1몰은 바로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이 원래 아까 단위가 없었다라고 그랬죠. 그렇는데 화학식량인데 이 화학식량의 단위가 없는데 이 화학식량의 무엇만큼? 질량만큼. 무슨 질량? 그람 질량. 그람 질량만큼 가져왔을 때 이 안에 있는 원자수, 입자수가 바로 1몰입니다. 1몰이 되는 거예요. 입자수가 곧 1몰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원자량이 있어요. 그쵸? 원자량이 있는데 이 원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자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얘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원자가 종류에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원자수가 다 1몰입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탄소를 얘기를 들어볼까요?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가 10이죠, 원자량이. 자, 12g 안에 있는 원자수가 몇 개일까? 여러분들한테 계산하자고 하네요.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세워온다면 70억 인구가 1초에 하나씩 세서 735만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몰 가져와라. 그러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쵸? 왜? 12g 안에 이만큼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그러면 탄소 하나가 가지고 있는 탄소 하나의 질량은 그럼 얼마일까요? 탄소 한 개. 탄소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g 안에 이만큼이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100g 안에 10개 입자가 있어. 그럼 하나의 질량은 얼마지? 100g을 1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12g에 이만큼 있으면 이 12g을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12g, 즉 원자량의 질량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로 나누면 돼요. 이게 한 개의 질량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3대 4라고 알려줬어요. 그쵸? 실제로 3대 4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다 넣어보자는 거죠. 여기다 넣어봤을 때 이렇게
탄소 하나의 질량은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2g 중에 산소 하나의 원자는 얼마일까?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 산소 하나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내양계가 외양계가 하니까 산소 하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산소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얼마? 네, 16g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16g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원자량의 질량 안에는 같은 수의 원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마찬가지로 분자량 안에도 같은 수의 분자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말로 분자량 안에도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분자량의 질량 안에 그 안에 있는 분자수가 정말로 1몰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죠. 그쵸? 이산화탄소란 거.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 탄소 하나당 산소 2개가 합쳐져가지고 얘가 44라는 분자량을 띠고 있죠. 그래서 43g 안에는 그러면 이 탄소가 몇 g 있는 거야? 12g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원자량만큼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12g 안에는 여기서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44g 안에 이산화탄소 안에 탄소 하나로 이산화탄소 하나를 만드는데 44g 안에 탄소가 12g 들어있으니까 12g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분자인 CO2를 만드는 거죠. 즉, 이 44g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자량 안에는 모든 분자, 상관없이 모든 분자의 분자량 안에는 똑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자수가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에서 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좀 배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온도, 즉 어떠죠? 0도씨 1기압이라면 어떤 특정한 부피 안에, 즉 22.4리터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다. 왜 이만큼이 들어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22.4리터, 즉 1.1리터짜리 23개 정도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입자가 있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부피이지만 기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나의 분자가 서울에 있다라면 22.4리터 안에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은 거의 그런 거야. 대전에 하나 있는 거야. 대전에 하나 있으니까 이 입자가 작던 크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분자 크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 분자 자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같은 수만 들어있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같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부피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4리터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기체의 종류에 무관합니다. 기체의 종류에 무관입니다. 무관. 그래서 22.4리터. 그래서 이걸 그 사람의 엽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넘버 아보가드로. 첨자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이 아보가드로 수를 모아놓으면 지금은 1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1몰의 정의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끝이에요. 원자량 안에 분자량 안에 있는 입자수. 그러니까 걔가 기준이 뭐야? 내가 1몰 가져와라. 야, 물 1몰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준은 질량이라는 거예요. 질량을 가지고 와서 18g을 딱 재서 가져오면 내가 셀 수도 없는 작은 입자들을 내가 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버를 배웠죠.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그 적은 양의 수소를 얼마 정도를 사용했을 때 내가 필요한 비료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이 나올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몰의 가장 큰 의의예요. 내가 모르는 숫자를, 셀 수도 없는 숫자를 셀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가장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끝이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더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자, 두 번째를 봅시다.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셌는데 두 번째에 가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0도씨 1기압,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0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0도씨 1기압이다 하자. 그래서 이걸 기체에서의 표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의 표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STP라고 합니다. 뭐 스탠다드죠. 그 다음에 온도, 압력이라는 거야. 표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 상태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뭐야? 기체의 분자량만큼 가져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량만큼 가져와서 이 분자량의 질량만큼 가져왔더니 이 안에 있는 분자수는 모든 기체가 다 같더라는 거야. 뭔 말이었어?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네. 뭐야? 기체. 여기서는 뭐야? 0도씨 1기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무엇만? 모든 물체가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일 때 분자수만큼 가져왔는데 이 분자수가 모두 같지 않냐는 거야. 모두 같다. 모두 같을 거 아니냐 이거야. 모두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분자수 안이 분자수가 같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같을 거고 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0도씨 1기압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즉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22.4리터로 일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2.4리터,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를 가져오면 그게 1몰인 거야 또.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 무조건 22.4리터를 가져오면 무조건 뭐야? 1몰입니까?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가 화학식량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자량을 기준으로 탄소 질량수 12짜리를 기준으로 삼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화학을 정말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내 말만 들어.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탄소를 원자량을 10이라고 않고 그 다음에 6이라고 하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탄소, 야 원자량을 6으로 바꿔버려.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가? 10이었던 것이 6으로 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러면 1몰은 뭡니까? 그렇죠. 6g 안에 있는 뭐야? 입자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6g 안에는 몇 개 들어있는 거야? 3.01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다 반으로 줄어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게 변화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게 있다. 알겠죠? 불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건 뭐고 변화되지 않는 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봤을 때 변화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줄어들었으니까 모든 물질들의 원자량은 다 반으로 줄겠죠. 그쵸? 원자량은 모두가 다 반으로 줄을 거예요. 당연히 뭐가 줄겠어요? 원자량의 합인 분자량도 반으로 줄겠죠. 세 번째, 1몰의 입자수 아까 어떻게 됐어? 아까는 12g 안에 있는 원자수였는데 지금은 1몰 입자수가 되겠죠. 그렇죠? 몰 입자수도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그대로 입자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입자 간의 그 평균 거리도 줄어들겠죠. 따라서 뭐가 된가? 또 평균 거리는 같은데 입자간 작은 입자수가 줄어드니까 전체 부피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1몰의 부피라고 하는 것도 얼마? 2분의 1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물입자수, 몰부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6.02 곱하기 10의 23인 게 1몰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안 바뀌어.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알겠죠?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절로 얘가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산소를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소 100g 안에 있는 원자수가 옛날에 1몰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얼마야? 산소 16g 안에 있는 것이 1몰이죠. 물론 평균 원자량을 하면 15.995가 되겠지만 약간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우선은 생각하면 원자량 안에 있는 원자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라는 거야. 그치? 변하지 않는 건 뭘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건 첫 번째. 뭐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선은 생각해 보세요. 부피가 반으로 줄었어. 질량도 반으로 줄었어. 부피도 반, 질량도 반으로 줄었으니까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비가 있죠. 부피와 질량의 비. 그게 바로 뭔데? 밀도죠. 밀도. 밀도는 변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밀도는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1g 속에 있는 원자수. 원자수는 변화가 없죠. 왜? 원자 자체의 질량이 내가 이만큼을 1몰이라고 하자. 이만큼을 1몰이라고 하자. 인간이 기준을 잡은 거잖아. 그런데 이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원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1g을 원자의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원자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1리터 속에 있는 분자수. 자, 이것도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1리터 안에 뭐 1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기준을 바르게 잡았을 때 100개를 1몰이라고 한다면 50개가 되면 이게 뭐야? 이걸 부피를 다루 줄여줬던 뭘 했든 기준을 잡았던 그 안에 있는 1리터 안에는 분자수가 평균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22.4리터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에 있잖아. 그쵸? 그러면 11.2리터는 그걸 반절 있다고 했잖아. 3.01 곱하기 10의 23제곱. 그러면 1리터 속의 분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2.4리터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나눈 게 1리터의 분자수잖아. 그러면 11.2리터분의 3.01 곱하기 10의 23제곱이니까 그것도 나눠보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B니까. 그래서 1리터 속에 있는 분자수도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밀도라든지 그쵸? 원자수, 즉 원자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원자량, 원자의 실제 질량은 변화가 없다. 물론 원자량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분자 속에 들어있는 1리터, 어떤 특정한 부피 속에 있는 분자수도 변화가 없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기본적인 것들 알았는데, 우리가 22.4리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부피는, 자, 22.4리터 그러면 얘와 관련되어 있는 부피 값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으로 쪼개면 얼마죠? 11.2가 되죠. 반으로 쪼개면 11.2가 됩니다. 그럼 이거의 3배 해봅시다. 2분의 3 매하면 어떻게 된가? 11.2의 3배죠. 33.6.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가 된다? 5.6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의 3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 3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16.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하고 관련된 그 22.4리터하고 관련된 부피의 변화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탄소가 12일 때와 기준이 산소가 16일 때,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1몰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1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잊지 마세요. 화학식량 안에 있는 입자수가 바로 1몰이다. 이게 가장 큰 기준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 1몰을 가지고, 그쵸? 1몰을 가지고 몇 몰입니까? 라고 하는 몰수, 즉 몰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 자, 몰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몰수를 구한다.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기준이 바로 뭐냐면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우리가 다 알듯이 비례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나온다면 몰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1몰은 얼마입니까? 1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원자라면 원자량을 비교한다. 자, 1몰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원자량이라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X몰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질량이 구해지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 내가 원하는 X는 어떻게 된다? 뭐야? 질량을 뭘로 나누면 된다? 원자량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질량이 나오면 몰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몰의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죠. 1몰이 하나의 묶음이니까 몇 묶음이냐가 몰수거든요. 그래서 몰수의 기준으로 질량을 나눠버리면 바로 몰수가 몇 몰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만약에 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면 분자수가 나온다면, 그치? 분자수가 나온다면 이것도 비례식으로 한다면, 그쵸? 1몰 대 아보가드로 수는 Y 대, 그쵸? 이렇게 되겠죠? 1몰 대 아보가드로 수는
그쵸? 같다. 뭐야? Y 대 분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Y는 뭐니?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 즉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1몰의 기준으로 입자, 어떤 양을 나누면 그게 바로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아까 1몰 0도씨 1기압일 때 온도와 압력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온도와 압력을 꼭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만약에 어떻게 했는데 부피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몰 대 얼마예요? 몰 부피 22.4리터라고 합시다. 22.4리터는 어떨 때만 인다고 그랬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STP 0도씨 1기압일 때죠. 0도씨 1기압일 때 이렇게 돼버린다면 내가 알고 싶은 Z몰은 어떻게 돼? 부피는 얼마일까라는 것이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Z는 바로 22.4분의 V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구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많이 나온 거. 수학에서도 많이 나온 거 뭐죠? 거속시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더라는 거야. 마우스 하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그린 다음에 이게 나누기란 걸 알고 있죠? 이게 곱하기란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뭐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를 뭐라고 하나? 양몰기라고 하자. 양몰기라고 합시다. 양몰기. 자, 양은 뭐야? 질량, 분자수, 부피. 그럼 여기 기는 뭘까? 아, 기준이야, 기준. 기준. 아까 뭐였었죠? 기준은 화학식량.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이라면 22.4리터. 그래서 양을 구하라 그러면 몰에서 기준을 곱하면 되는 거고 몰을 구하라 그러면 기준으로부터 양을 나누면 되고 만약에 기준을 구하라 그러면 몰분의 양. 우리가 자주 썼던 양몰기, 즉 거속지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몰의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 몰수를 구하라는 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몰수 구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몰에서 알아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능이 너무 사랑한 게 있어요.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꼭 좀 체크를 하세요. 문제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이럴 때 다른 조건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체일 때. 자, 기체일 때야. 기체일 때. 잊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가지만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든지 각종 법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부피. 자, 22.4리터는 몇 몰이라고 그랬죠? 1몰, 0도씨 1기압일 때 11.2리터는 그게 반절이니까 2분의 1이죠. 오케이. 부피는 곧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몰수에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문제를 들으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모르는 기체가 있다. 이 안에 모르는 기체가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또 마찬가지 있는데 똑같은 용기를 그대로 그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얼마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부피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산소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6.4g이 들어있습니다. 이때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온도가 이렇게 돼 있고 6.4니까 부피가 둘 다 똑같다라고 그랬어. 부피가 똑같아.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같으니까 뭐가 같다? 몰수가 같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몰수는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X라는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2.4g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기체의 무엇은 같다? 온도와 압력 같고 부피 같고 따라서 무엇이 같다? 몰수가 같다. 그러면 몰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얘가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양이 있으면 그것에 무엇으로? 화학식량. 다시 말하면 30이라는 분자량을 나누면 되겠죠. 이것이 X의 분자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4g하고 같다라고 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와우. 이걸 가지고 분자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분자량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분자량과 화학식, 원자량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분자식은 그러니까 실험식량이라든지 원자량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분자량을 알아야만이 쉽게 무엇을 알 수 있다? 실험식이라든지 원자식이 원자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자량을 구하는데 아주 독특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실험식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몰라요? 분자식은 몰라요. 실험식은 너무 다양해. 같은 실험식을 갖고 있는 건 무한해. 엄청나요. 그런데 분자식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어떤 정수를 구해야 돼. 그 정수가 뭐냐라고 하면 분자량을 뭘로 나눠야 한다? 실험식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실험식량으로 나눈 다음에 그 분자식은 뭐가 됩니까? 실험식에다가 저기에 있는 n을 곱해주면 그러면 분자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분자식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분자량을 여기서 실험식량은 구할 수 있겠는데 이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야. 그것의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예를 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예가 들면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가보면 뭐 CH2라는 물질이 있다. 얘가 어떻게 된 거야? 12조. 14의 원자량을 실험식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분자량이 어떻게 된다? 42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누굴까요? 라고 하면 자 42를 14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3이 되잖아요. 그러면 CH2의 몇이야? 3. 그래서 답은 C3H6라는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자식을 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분자량이에요. 단순하게 원자량의 합 그걸 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저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밀도입니다. 밀도는 뭐에 비례할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자,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쓰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밀도라는 말을 알아봅시다. 밀도는 단위가 뭐죠? 그램 퍼 리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리터의 질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이란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분자량 안에 뭐 하나 써? 그치? 분자량만큼 질량 하나면 만약에 얘가 기체라고 한다면 0도 실기압, STP 상태에서 이때의 부피가 얼마죠? 22.4리터죠. 따라서 22.4리터 안에는 이 분자량만큼 있는 거야. 그게 기체마다 다 달라. 그죠? 그 물질의 고유한 특징인 거야. 그러면 밀도를 구하세요 라는 말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밀도 구하세요. 뭐야? 부피로 질량을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피로 질량을 나눈 값이 곧 밀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자 1리터의 질량이 곧 밀도입니다. 밀도인데 이 밀도라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독특한 기체인데 어떤 분자량만큼 가져오면 그 분자량의 1몰의 분자량, 1몰이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분자량만큼 가져오면 그것의 부피가 22.4고 22.4로 얘를 갖다가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질들을 1몰씩 가져와라. 그러면 부피는 다 똑같아. 모든 기체가 종류에 상관없이. 근데 분자량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부피가 아니라 분자량인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다 다른 거야. 기체마다. 따라서 밀도는 누구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다시 무슨 얘기야? 어떠한 물체든 기체든 상관없이 22.4리터를 가져와라. 0도 실기압일 때. 그럼 다 1몰이야.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1몰이야. 근데 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1몰이지만 22.4리터가 1몰이지만 그 질량은 분자량만큼 다 다르겠죠. 따라서 22.4분의 분자량이 바로 밀도가 되니까 밀도는 곧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분자량 또 구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분자식 구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식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이 물질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부피 안에는 원자가 몇 개 있고 뭘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는 뭐냐면 화학식과 화학식량과 그 다음에 몰인데요. 몰은 1단원에서 모든, 즉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상적이 아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몰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아닙니다. 왜? 그만큼 모아올 수 있는 사람은 오라고 그래. 몰도 못 모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거야. 이산화탄소 1몰 가져오세요. 그러면 질량을 재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44g. 그래서 모든 것의 1몰의 기준은 뭐라? 질량이다. 부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질량이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화학식량. 그거에서 파생된 것이 아보가드로수라는 분자수고 그거에서 파생된 것이 몰 부피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질량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으세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 이후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몰농도 이런 거에서 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이 풀 수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시고 모르는 건 각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